자, 우리가 이제 시스템하고 프린트LN 요거에 대해서는 이제 배웠죠. 지금 뭘 배울 거냐면 변수라는 개념에 대해서 여러분들 배워볼 겁니다. 여러분들 변수라는 단어는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변수라는 뭐 이게 변수다, 뭐 저게 변수다, 뭐 여러분들 실생활에서도 가끔씩 쓰는 단어기도 하죠. 근데 프로그래밍에서 변수는 조금 다른 개념이라고 보시면 돼요. 예를 들어서 미지수 x가 있다 해볼게요. 미지수 x. 그러면 미지수 x는 5라고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수학 시간에 배웠을 거예요. x 플러스 5 하게 되면 이거는 뭐가 나오는 거죠? 이거는 x 플러스 5니까 요 x를 뭘로 봐야 돼요? 5로 봐야 되잖아요. 그죠? 5 한 다음에 10 이런 식으로. 그래서 여러분들 수학 시간에 미지수 x가 x를 5라고 정의하면 x 플러스 5는 당연히 10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이런 미지수 개념을 자바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변수라고 하는데, 변수는 그냥 쓸 수가 없고 어떻게 써야 되냐면 데이터 타입이라는 걸 붙여줘야 됩니다. 제가 int x라고 써볼게요. int x. 변수는 기본적으로 이걸 뭐라고 하냐면 데이터 타입이라고 변수명이라고 합니다. 다양한 데이터 타입이 존재하는데 그 데이터 타입에 대해서는 제가 이따가 알려드릴 거고, 지금은 여러분들 요것만 아시면 돼요. 요 int x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이 x는 기본적으로 옛날에 여러분들 수학 시간에 배웠던 요 개념이랑은 좀 달라요. 이거는 무슨 의미죠? 내가 x에다가 5를 대입한다라는 의미잖아요. 그죠? 뭐 대입한다라는 의미에서는 조금 비슷하긴 하지만 이 변수라는 개념은 실제로 어떤 공간을 의미해요. 공간. 뭐라고요? 공간을 의미합니다. 그러면 내가 이런 데이터 타입의 x라는 공간을 마련하겠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걸 변수 선언이라고 하는 건데, 나는 x라는 이름을 가진 어떤 공간을 만들겠다. x가 뭐다? 변수는 말 그대로 공간이다. 그 다음에 이 int는 뭐냐면 인티저라 해가지고 정수를 의미합니다. 정수. 그럼 뭘 담을 수 있냐면 요 x라는 공간에는 오직 정수만 담을 수 있어요. 이런 식으로. 이게 바로 뭐냐면 내가 정수를 담을 수 있는 x라는 공간을 선언하고 그 정수를 담을 수 있는 x라는 공간에 5라는 값을 대입을 한 거예요. 즉 이걸 뭐라고 하냐면 대입연산자라 하는데, 자 그러면 이렇게 하게 되면 x라는 공간에 5가 할당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해되시나요? x라는 공간에 5가 할당된다 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자 지금 제가 정수를 넣었는데, 그러면 이렇게 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이건 뭐죠? 실수죠. 얘는 정수가 아니라 실수잖아요. 지금 보시면 빨간 줄 그어져 있는 거 보이시나요? 안 되는 거예요. 왜요? 지금 얘는 int기 때문에 나는 오직 정수밖에 담지 못해. 너는 실수 올 수 없어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일종의 하나의 제약사항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렇게 여러분들이 x를 만들게 되면 x에는 오직 뭐만 담을 수 있다? 정수만 담을 수 있어요. 정수 아닌 값은 올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만약에 이렇게 했어요. 마이너스 5. 이건 될까요? 되죠. 왜요? 음수 되죠. 음의 정수, 양의 정수 상관없어요. 오직 정수이기만 하면 요 x라는 공간에 값을 할당할 수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여기다 5.5 안 돼요. 왜요? 얘는 실수기 때문에. 또 하나, 여러분들이 이런 식으로 이게 지금 변수 선언이라 했잖아요. 근데 이렇게 쓰면 될까 안 될까요? 이거 안 돼요. 이거는 뭐예요? 내가 x라는 변수를 선언하지도 않았는데 지금 x라는 공간에 뭐를 할당하고 있는 거예요? 5라는 걸 할당하고 있어요. 자바에서는 이게 안 됩니다. 나중에 혹시라도 파이썬 배우시는 분들 계실 텐데, 파이썬에서는 이런 경우를 허용하지만 자바에서는 이렇게 허용하지 않습니다. 무조건 공간을 선언한 다음에 값을 할당하게끔 되어 있어요. 이거 절대 안 돼요. 그래서 프로그램은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위에서 아래로 순차적으로 실행이 된다. 그러면 x라는 걸 만들지도 않는데 먼저 쓰고 나서 만든다?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얘를 먼저 이런 식으로 변수를 선언하고 그 선언한 변수에다가 값을 이렇게 할당할 수가 있다. 자 그런데 뭐하러 이런 식으로 그리고 변수를 여러분들이 작성을 하실 때 같은 데이터 타입의 변수는 이런 식으로도 작성이 가능합니다. 이건 뭐냐면 동시에 내가 x라는 변수와 z라는 변수의 공간을 할당한 거예요. 그러면 얘도 이런 식으로 됩니다. 이렇게
같은 데이터 타입인 경우에는 이렇게 해도 얼마든지 만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뭐 일단은 이렇게 하고요. 그러면 지금 x라는 공간을 변수를 만들고 x라는 공간에 5라는 값을 할당했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 지금 두 줄을 썼잖아요. 그쵸? 얘를 한 줄로 써도 됩니다. 어떻게? 이런 식으로. 이거는 뭐냐면 x라는 공간을 지금 내가 할당함과 동시에 값을 5를 지금 넣어준 거예요. 이걸 뭐라고 하냐면 변수 초기화라고 합니다. 변수 초기화라고 하는데, 왜 초기화를 하냐? x라는 변수를 만든과 동시에 5라는 값을 할당해줬기 때문에 이걸 변수 초기화, 뭐 이니셜라이징 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하면 되고요. 자, 이렇게 하면 x라는 값이 선언과 동시에 5라는 값이 할당이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제가 x 플러스 뭐 5라고 해볼게요. 자, 이렇게 했을 때 요거 출력하면 뭐가 나올까요? 자, 맞춰보세요. 요거 출력하면 뭐가 나오죠? 그쵸? 10이 나오겠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어떤 게 중요한 거냐면, 지금 여러분들이 10이 나온다는 건 알았어요. 그쵸? 10이 나온다는 건 알았는데, 왜요? 얘가 값이 뭐기 때문에? 5기 때문에. 그러면 맞춰보세요. 얘는 변수예요? 값이에요? 얘는 변수가 아니에요. 변수는 말이에요. 변수는 이 대입연산자 보이죠? 이 대입연산자 기준으로 좌측에 있는 요 녀석을 변수라 말하는 거고, 우측에 있는 건 뭐라고 하냐면 값이에요. 값. 그러면 그 외의 것들은 다 뭐다? 값으로 작용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얘는 대입연산자 기준으로 좌측에 있나요? 아니죠. 얘는 x 따로 되어 있잖아요. 얘는 뭐다? 값으로서의 5를 의미합니다. 값으로서의 5다. 자,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써도 되고요. 그리고 변수의 특징 하나 더. 변수는 뭐가 가능하냐면 재활용이 가능하다. 뭐가 가능하다? 재활용이 가능하다. 재활용이라는 거는, 지금 이거는 내가 인트 정수만 담을 수 있는 x라는 공간을 만든과 동시에 5라는 값을 할당해 준 거잖아요. 이런 식으로도 가능합니다. 이렇게 하게 되면 다섯 번째 라인에서는 지금 x라는 공간에 뭐가 할당이 된 거예요? 10이라는 값이 할당이 된 거라 보시면 돼요. 그러면 여섯 번째 라인에서 요거 출력하면 뭐가 나올까요? 자, 이게 뭐다? 이게 지금 x라는 변수를 내가 재활용한 건데, 그러니까 재활용했다는 거는 x라는 공간에다가 10이라는 값을 새롭게 지금 집어넣은 거라 보시면 돼요. 그러면 얘가 실행되기 전에는 x에는 기본적으로 뭐가 들어있었어요? 5가 들어있어서 5를 지금 할당해준 상태이기 때문에 네 번째 라인에서는 x 플러스 5 뭐가 나온다? 10이 나오는 반면에 여섯 번째 라인에서는 뭐가 나온다? 15가 나오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자, 이렇게 하게 되면 그러면 기존의 값은 어떻게 되냐? 변수의 특징 하나, 첫 번째, 변수는 뭐다? 선언되어야만 사용 가능하다. 그럼 두 번째, 변수는 재활용이 뭐다? 가능하다. 자, 그러면 변수는 재활용이 가능한데, 그러면 기존에 들어있던 값은 어떻게 되냐? 변수에는 또 하나 특징이 하나 있어요. 변수에는 오직 값을 하나밖에 할당하지 못한다. 요걸 주의하셔야 되는 거예요. 요거. 변수에는 오직 값을 하나밖에 할당하지 못해요. 2개 이상 값을 할당하는 경우는 어떤 프로그램을 통틀어서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변수에는 오직 값을 하나밖에 할당하지 못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지금 강사님 변수를 지금 변수에다가 2개의 값을 할당한 거 아닌가요? 아니에요. 변수는 지금 이 다섯 번째 라인에서 지금 재활용을 했기 때문에 세 번째 라인에서 할당된 요 5는 어떻게 되냐면 사라집니다. 즉, 이 x는 아주 지조 없는 녀석이에요. 지조 없는 녀석이라는 건 무슨 말이냐면 새롭게 값이 할당되면 그 녀석과 쿵짝이 맞아가지고 걔를 선택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 값은 날아가고 이 다섯 번째 라인에서 어떻게 된다? 10이라는 값이 재할당된다고 보시면 돼요. 이해되시나요? 그래서 여섯 번째 라인에서 x가 10이기 때문에 10 플러스 5니까 15가 출력된 걸 볼 수가 있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얘를 뭘로 봐야 된다? 얘는 변수예요? 값 10이에요? 얘는 값 10이에요. 절대 요 변수랑 값이랑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이런 식으로 출력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바로 뭐다? 변수에 대한 개념이다. 자, 그러면
제가 이제 계속 설명드리잖아요. 그러면 얘는 뭐다? 얘 변수죠. 얘 변수가 맞죠? 그쵸? 그러면 얘는 변수예요? 변수가 아니에요? 얘는 변수가 아니에요. 변수라는 건 결국에 뭐다? 공간이에요. 텅 비어있는 공간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러면 이건 뭐예요? 아까도 계속 설명드리지만 어떤 공간을 우리가 만들고 그 공간에다가 뭐라고 이름을 붙인 거예요? x라는 이름을 붙인 거예요. 실제로 여러분들이 변수를 만들게 되면 변수는 공간이라는 걸 마련하게 되어 있어요. 그 변수에다가 우리가 그 공간에다가 x라고 이름을 붙인 거예요. 그러면 얘는 공간이 아니고 뭐다? 얘는 5 취급되는 거예요. 5 취급되는 거고, 얘도 뭐예요? 얘는 10 취급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럼 얘는 뭐예요? 얘는 변수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대입연산자 기준으로 좌측에 있는 건 변수다. 그래서 요걸 잘 이해를 하고 넘어가셔야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변수의 특징 하나 더. 변수는 중복 선언이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중복 선언이라는 건 요런 걸 말하는 거예요. 요거. 지금 세 번째 라인에서 int x는 5라고 지금 이렇게 선언을 해놨잖아요. 그쵸? 그런데 다섯 번째 라인에서 지금 뭐 한 거예요? 이건 재활용이 아니에요. 이건 재활용이 아니라 내가 int x라는 변수를 또다시 선언하겠다라는 의미예요. 이해되시나요? 그런데 지금 세 번째 라인에서도 있고 다섯 번째 라인에서도 있기 때문에, 자, 컴퓨터는 어떻게 생각하냐, 프로그래밍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야, 네가 지금 변수, 동일한 변수 선언했는데 너가 사용하려는 게 UX를 말하는 거야, UX를 말하는 거야. 그래서 안 된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바 문법에서 요걸 아예 막아놨습니다. 그래서 자바 변수 특징 하나 더. 변수는 중복 선언이 불가능하다. 그래서 이게 바로 중복 선언을 말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무조건 재활용만 가능할 뿐이지 중복 선언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대입연산자 기준으로 좌측에 있을 때는 변수지만 그 우측에 있을 때는 다 값으로 할당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하나만 더 해보겠습니다. 제가 여기다가 x라고 적어볼게요. 자, 이 큰 따옴표는 아까 뭐라 했죠? 얘는 문장으로서의 의미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절대 요거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요거는 문장이고 얘는 뭐예요? 문자로서의 x고 문장으로서의 x예요. 왜 이렇게 설명을 드리냐면 컴퓨터는 문장을 처리하는 방식과 문자를 처리하는 방식이 아예 달라요. 우리 눈에는 문장 처리하는 것과 문자를 처리하는 게 똑같아 보이지만 컴퓨터는 문장과 문자를 처리하는 방식이 다릅니다. 완전히 달라요. 게다가 컴퓨터는 모든 여러분들 뭐 숫자를 쓰고 문장을 쓰고 뭐를 하지만 컴퓨터는 이 처리를 어떻게 처리하냐면 이진수로 처리합니다. 오직 1과 0으로만 처리하기 때문에 문장으로서 x를 처리하는 방식과 문자로서의 x를 처리하는 방식이 완전히 달라요. 그래서 큰 따옴표는 뭐다? 문장으로서의 의미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렇게 출력하면 뭐 나올까요? 5가 나올까요? x가 나올까요? x가 나옵니다. 왜요? 얘는 지금 문장이잖아요. 문장. 그쵸? 문장이잖아요. 근데 제가 만약에 이거를 이렇게 썼어요. 그러면 이거는 뭐예요? 얘는 x예요? 5예요? x가 아니죠? 얘는 5죠? 그쵸? 출력하면 5가 나오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왜냐면 얘는 5잖아요. 값 5니까. 자, 그 다음에 제가 이렇게 해볼게요. 여기다가 1, 2, 3. 그러면 자, 1, 2, 3을 출력하면 이건 뭐가 나올까요? 당연히 얘는 문장 1, 2, 3이 출력이 되겠죠. 그쵸? 그 다음에 하나만 더 해볼게요. 4, 5, 6. 자, 이렇게 하면 자, 문장과 문장이 지금 더하기가 이건 더하기죠. 여러분 수학 시간에 배웠잖아요. 이렇게 하면 뭐가 나올까요? 1, 2, 3, 4, 5, 6이 나와요. 왜 그러냐면 지금 이 1, 2, 3과 문장 1, 2, 3과 이 문장 4, 5, 6이 합쳐져 가지고 한 덩어리의 새로운 데이터를 지금 만들어낸 거라 보시면 돼요. 그럼 제가 여기다가 안 써보고 여기다가 0 써볼게요. 그럼 이렇게 하면 뭐가 나온다? 상식적으로 여러분들 문장과 문장을 더할 수가 있나요? 상식적으로 비춰봤을 때 문장과 문장을 더하는 건 불가능해요. 근데 자바에서는 가능합니다. 문장과 문장을 더할 수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 그러면 이제 안과 0이 합쳐지기 때문에 안 플러스 0, 즉 안영이 나오는 거죠. 그러면 제가 여기다 x 해볼게요. x. 그러면 x 하게 되면 뭐 나오겠어요? 당연히 x는 0 나오겠죠. 그쵸? x는 0. 그 다음에 여기다 이렇게 써볼게요. 자, 이렇게 하면 x, 콤마 한 다음에 0 이렇게 나오겠죠. 이해되실 거예요?
그러면 자, 제가 여기다가 뭐 할 거냐면 이런 식으로 넣어볼 거예요. 상식적으로 여러분들 문장이랑 숫자랑은 더할 수 있다 없다? 불가능하죠. 문장이랑 숫자는 더할 수가 없어요. 왜요? 타입 자체가 다르잖아요. 얘는 문장으로서의 타입이고 얘는 정수로서의 타입인데 두 개의 데이터 타입 자체가 달라요. 얘는 문장이고 얘는 정수죠. 그런데 두 개 더하면 서로의 타입을 맞춰줘야지만 얘네가 더해져요. 그러면 자, 맞춰보세요. 이 문장 X가 숫자로 변하는 게 가능할까요? 아니면 숫자가 문장으로 변하는 게 가능할까요? 그렇죠. 숫자가 문장으로 변하는 게 가능하겠죠. 그렇죠? 문장이 숫자로 변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얘가 이렇게 하면 이런 식으로 변해요. X 10.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된 경관지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지금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면 첫 번째는 당연히 여러분들이 보는 것처럼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두 번째는 어떻게 돼 있다? 얘가 10이 문장 10으로 변화가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당연히 X 10 이런 식으로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얘가 문장화가 돼가지고 요거랑 얘가 합쳐져서 세 번째 결과물이 나타난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제가 이렇게 10 플러스 5라 했어요. 그러면 이거 맞춰보세요. 이거는 어떻게 될까요? X15가 나올까요? 아니면 X105가 나올까요? 출력해보면 X105가 나와요. 왜 그럴까요? 자, 여러분들 수학 시간에 배웠죠? 더하기가 차례대로 있으면 뒤에부터 계산하나요? 아니면 맨 앞에서부터 계산하나요? 곱하기 나누기가 없으면 맨 앞에서부터 계산을 하잖아요. 차례대로. 그쵸? 그러면 얘가 먼저 문장화가 돼서 얘가 합쳐져요. 즉 이런 식으로 된다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플러스 5까지 지금 추가됐어요. 그러면 처음에 얘가 이렇게 합쳐집니다. 이런 식으로 된다는 거예요. 구조가. 이렇게. 자, 그러면 네 번째에서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런 구조가 되는 거예요, 지금. 이해되시나요? 그러니까 첫 번째 1회차에서는 이 녀석이 원래 이거죠. 지금 우리 눈으로 보는 게 요거잖아요. 그쵸? 근데 2회차에서 얘가 문장화가 되고 문장이 합쳐져요. 그 다음에 네 번째에서 그쵸. 요렇게 되는 게 맞겠네요. 얘가 이렇게 되고 다섯 번째에서 요렇게 바뀌는 게 맞겠네요. 이런 식으로. 이게 바로 지금 숫자가 문장화가 돼서 이런 식으로 합쳐진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 두 개가 단순히 붙는 거예요. 두 개가 이런 식으로 단순히 붙는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여러분들 수학 시간에 배웠잖아요. 얘가 중괄호가 있으면 중괄호가 먼저 실행돼요. 중괄호 바깥쪽이 먼저 실행돼요. 우선순위 배웠잖아요. 그쵸? 얘가 먼저 실행되는 거예요. 그러면 아까 같은 경우는 X105가 나온 반면에 얘는 뭐가 나온다? X15가 나오는 거예요. 그쵸? 왜요? 얘가 먼저 실행됐기 때문에. 얘가 먼저 계산됐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실행이 된다. 자, 그러면 제가 이런 걸 해볼게요. int x는 10이라 하고 int y는 5라고 해볼게요. 그 다음에 여기를 x 플러스 y. 당연히 이렇게 하면 이거는 x 플러스 y예요? 아니면 10 플러스 5예요? 이거 x라고 보시면 안 돼요. 요거 값이라고 말씀드렸죠? 대입연산 기준으로 좌측에 있는 건 변수고 우측에 있는 값, 그 외에는 다 값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럼 얘 출력하면 뭐가 나오는 거예요? 그렇죠. x15가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걸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거를 이런 식으로 작성하고 얘를 이렇게 작성을 해보겠습니다. 자, 당연히 이렇게 작성하면 x10 나오고 그 다음에 y는 5 나오겠죠? 이건 너무나도 당연한 거예요. 근데 자, 여러분들한테 문제를 이제 드릴 건데 저는 문제를 이런 식으로 쓸 겁니다. 여기다가 수정 가능 시작 그 다음에 요 슬래시 두 번이 뭐냐면 주석이거든요. 주석. 수정 가능 끝. 자, 그 다음에 당연히 얘가 처음에는 이렇게 나오겠지만 x가 뭐가 나와요? 기존에는 10 나오고 그쵸? 그 다음에 y는 뭐가 나오게 돼 있어요? y는 5가 나오겠죠. 그죠? 근데 저는 여기다가 뭐라고 쓸 거냐면 이렇게 쓸 겁니다. 출력 x5 그 다음에 출력 x10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문제는 뭐냐면 요렇게 문제가 주어졌을 때 수정 가능 시작에 요 부분에서 뭔가를 여러분들이 건드시면 돼요.
그러면 얘가 바라는 건 뭐냐면 x가 5로 출력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요 밑에 부분에서 y가 10이 출력되길 원하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당연히 그런데 지금 이렇게 나온다 안 나온다? 당연히 그렇게 나올 리가 없죠. 그쵸? 한마디로 이 문제가 바라는 건 뭐냐면 x가 5가 됐으면 좋겠고 y가 10이 됐으면 좋겠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출력하면 정답대로 나오지 않고 당연히 단순히 10과 5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서 뭔가 어떤 행동을 취하게 되면 x가 5가 나오고 그 다음에 y가 10이 나오게 된다. 그래서 요거 한번 문제 지금 드릴 테니까 문제 한번 풀어보시면 돼요. 그래서 x랑 y가 가지고 있는 값을 교체하면 된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시간 드릴 테니까 요거 한번 해보세요. 자, 문제 한번 같이 풀어볼게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x가 5가 나오면 되고 y가 10이 나오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이 수정 가능 지역에서 여러분들이 뭔가를 하시면 되는데 변수를 처음 배우시는 분들이 실수하는 부분이 뭐냐면 여기다가 이렇게 그냥 쓰시는 거예요. 이렇게. 이거 된다 안 된다? 이거 안 된다고 말씀드렸죠? 변수의 특징 중에 뭐다? 중복 선언이 불가능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선언하는 거는 딱 한 번밖에 못 합니다. 딱 한 번밖에 못 해요. 근데 제가 뭐라 했죠? 변수는 뭐가 가능하다? 재활용이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x가 5가 나오려면 x라는 변수를 재활용하면 되겠죠? 어떻게? 이런 식으로. 자, 이렇게 하게 되면 x에다가 뭘 할당하는 거예요? 5라는 값을 할당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세 번째 라인에 있던 요 x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요 값은 손절, 즉 얘는 아주 지조가 없다고 말씀드렸죠. 손절하고 새로운 값을 선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새로운 값과 쿵짝이 맞는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얘를 이렇게 하면 되겠죠. 이런 식으로 y도 재활용해가지고 그러면 일곱 번째 라인에선 x가 5기 때문에 5가 출력이 되겠고, 그 다음에 여덟 번째 라인에서 y가 10으로 변경이 되기 때문에 y는 10이 나오겠죠. 왜요? 얘는 5예요, x예요? 5잖아요. 그쵸? x가 아니라 5기 때문에 얘도 y가 아니라 10인 거죠. 그쵸? 그래서 출력해보면 x는 5가 나오고 y는 10이 나온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던 요 변수의 네 가지 특징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반드시 외우고 계셔야 된다. 그래서 요 변수에 대한 개념을 설명을 드렸습니다. 네, 이상입니다.